연차는 진짜 건드려지면 안 되는 성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희 학생 술 좋아함. 눈빛이 부담스러웠어. 우연아, 그래서 너 다니는 기간이 뭐라고 했지, 이름이? 잠시만요. 저희 기관 이름 농림식품 기술기획. 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농기평 융복합 사업실에 다니고 있는 최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사한 지 딱 2주 차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기평 정책개발실에 배정받은 입사 2주차 된 노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7월 1일자로 입사한 민생명사업실 박수연입니다. 저희 융복합 사업실은 수요조사부터 해서 과제 기획이나 관리하고 마지막 사후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배정받은 업무가 없어서. 저는 정책개발실로 배정을 받았고요. 저도 아직 정확한 업무 분장을 아직은 못 받아서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농생명사업실 발령을 받았고요. 사실 제가 담당하게 된 사업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배웠어. 그냥 단순하게 국제협력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그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말? 네. 정말이죠. 쌤들 만약에 이제 곧 있으면 월급을 받으실 텐데 혹시 계획해 놓은 거 있으세요, 다들? 결혼을 했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아니요. 것 직업이 없는 기간 동안 가게에 많이 빵꾸가 났거든요. 그 빵꾸 난 걸 빨리 메워야 됩니다. 조금 슬픈데요.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나 지금 머릿속으로 뭐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쌤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간식 모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관심 말고 관심은 사절이에요. 편의점 신상 간식도 많이 사고 싶고. 두바이 초콜릿? 그거 맛없어요, 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게 진짜 맛없고. 것도 저는 이미 어디 걸 살지도 고민해놨는데 바디 드라이어 아세요? 이렇게 발 올리고 서면은 아래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얼마예요, 대충? 좋은 앞짜리. 브랜드로 하면은 30 얼마씩이에요. 여름 지나기 전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우선은 식품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위생사랑 식품산업기사, 그 다음에 식품기사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이랑 한국사 1급, 토익은 800 언저리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사는 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석사는 농업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주변 분들을 보니까 학사 학위로 입사하신 분이 되게 많으셔서 입사하는데 학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한국사 1급 자격증이랑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농업 관련 기관이랑 농기평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엄청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기평의 채용 대행사가 어딘지 알아봐서 그 기관이랑 동일한 채용 대행사를 활용한 기관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뭐 후기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본 다음에 서류 합격하고 나서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하려고 했던 점이 좀 큰 것 같고요. NCS가 40%고 논술이 60% 점수여서 사실 논술 점수가 큰 편이어서 논술에 좀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은 공부하자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NCS 공부만 하루 종일 하면은 지칠 것 같으니까 다른 자격증이나 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조금씩 탁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면은 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하시는 것처럼 기본서 회독을 하고 적정한 기간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기서 틀렸던 내용들을 오답노트로 작성하고 틈틈이 보면서 이제 외웠습니다. 작년은 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필기 보고 논술도 본다고 해서 같은 날에 쭈루룩 시간별로 해서 나눠서 봤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본인이 태기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논술을 준비했던 방법은 농식품부에서 24년도 추진계획안이 어떤 건지 매년 고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크게 봐서 포괄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2번째로 봤던 것 같습니다. 3번째로는 저희 기관에 보면은 동양 보고서도 있고 창이라고 직접 제작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 자료들도 보고 최대한 논술을 쓸 때 질문을 제가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없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완전 예상 외에 제가 모르는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게 면접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팁 관련해서는 제가 챗 GPT 4.0을 결제했어요. 그래서 그 챗 GPT랑 모의 면접도 할 수가 있거든요. 챗 GPT가 제가 말한 내용을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물어봐주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꿀팁까지는 아닌데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에 꼬리 질문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꼬리 질문을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 면접에 작성했던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꼬리 질문을 찾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번이 PT 면접이 처음이었어가지고 PT 면접이라는 발표 면접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여러 개를 혼자서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에 대해서 한 A4 용지로 해서 한 장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냐고 질문을 주셔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서 농업과 관련되게 해서 대파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대파라고 했는지 너무 궁금해. 사실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머리가 백지화가 됐었고 그 중에서도 농업이랑 관련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산다의 키가 그 대파 키우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파테크도 생각이 나면서 대파를 자르면은 맨날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대파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쑥쑥 자라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파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 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죠? 합격할 때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서로 소리 지르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있을 때 그 종이 매일 온 종이를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이 취업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계약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또 나이가 많아질 텐데 약간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면접 보는 날 평상복을 입고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하고 면접복을 챙겨서 나왔어요. 비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울 줄 알았는데 안 우시더라고요. 잔뜩 기대했는데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는데 안 흘리시고 약간 그냥 드디어 짐을 덜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축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공공기관 합격했다 하고 저희 기관 이름을 말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 번에 못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현아, 그래서 너 다니는 기관이 뭐라고 했지 이름이? 이랬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받아서 그냥 농기평이라고 해. 농기평. 회사 건물에도 농기평이라고 써져 있어. 약간 이랬던. 네. 자기소개서 20장 쓰기요. 왜냐면은 친하지도 않은 심사위원분들과 저도 종혁쌤처럼 차라리 자소서 20장을 쓰겠다. 저도 자기소개서 20장 쓰는 게 편한 게 자기소개서는 제출 전까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맞아. 면접은 2시간 보는 동안에 그냥 제 점수 깎아먹는 일밖에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회식입니다. 저는 회식을 싫어하지 않고요. 술을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 공개적으로 나갈 건데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동혁쌤 술 좋아함. 모든 자리에 불려나가. 그
그래도 야근을 하는 것보다는 회식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표정이 갈려요? 저는 회식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소수가 남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굳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내 업무가 빨리 끝나면 갈 수 있지만 회식은 뭔가 그래도 끝날 무렵쯤에는 결국은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야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근을 하면 12시까지 해야 되고 회식을 하면 10시에 끝난다고 하면 뭘로 하고 싶은데요? 2차, 3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회식을 가는 걸로. 저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연차는 진짜 건드려지면 안 되는 성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야근하면은 야근을 하는 건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연차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연차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차 때 전화 오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하거든요. 어차피 해결 못 하는 거라면 차라리 해결을 할 수 있는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A부터 Z까지 터치하는 상사가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있지만 알아서 하라는 거라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A부터 Z까지 참견하셔서 빠르게 제가 수용하고. 저도 사실 A부터 Z까지 터치하는 사수가 더 좋아요. 선배들은 더 훨씬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되게 꿀팁이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 저도 물론 체득을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저도 사실 A부터 Z까지 터치하는 사수가 좋은 게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귀찮습니다. 만약에 A부터 Z까지 물어보는 후배가 있다? 저도 좀 귀찮긴 한데 저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알려줬는데도 또 물어보고. 점심시간에도 물어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그거는 좀 안 되는데. 조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NCS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큰 산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사실 기약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내가 맞나라는 그 의문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농기평 유튜브를 꾸준히 보는 걸 추천합니다. 농기평에 사실 농림식품과 관련된 최신 동향들도 꾸준히 업로드 해주시고 있고 또 저희 선배들의 꿀팁이 많이 들어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꽤 많은 정보를 여기서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입사 후 포부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기평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정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기간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후배님들 미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